안녕하십니까. 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새로운 정치 변화의 불씨가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좀 나올 테고요. 그리고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부터 좀 보면요. 5월 19일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1차 코로나 접종을 한 사람이 375만 명,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 118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지금 이상 증세를 접수한 게 한 2만 3천 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1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간의 코로나 접종 후에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 통계를 좀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억 6,5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341만 6천 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금 방역 당국이 백신 확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접종할 건지 좀 더 상세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지금 정상회담을 가서 백신을 좀 확보하고 스와프로 해서 백신을 좀 빌려온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백신이 지금 한국에 공수가 될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언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인도발, 또 아프리카발, 브라질발 등 해서 변이 지금 바이러스들이 지금 또 여러 개 생겼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도 더 높여야 한다. 그 계획들을 상세히 밝혀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도 그것을 깨부수면은 정답에 가까운 해답이 저절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어느 분야든지 좀 많나, 이 말씀을 했는데요. 정치에 대입해 보면은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들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단호한 정치개혁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정치혁명이 나와야 한다.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상을 좀 보면요. 초선 의원들이 얕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좀 의외인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 그 다음이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 이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움직임이 대단히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초선 의원들이 과연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정치 개혁을 이뤄낼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정도로 아마 둘 중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나경원, 주호영, 또 초선 의원,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중에 혹시 나경원, 주호영 의원의 단일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대1 또 대결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게 지금 전체 과정을 잘 리딩하면 초선 의원에게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이 5.18 광주 민주화 사태에 관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곧 등장할 거다. 그리고 중도층이 빠지는 지지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지금 33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포럼도 하나 결성된 게 언론 보도가 되었고,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메시지를 낸 게 오히려 더 윤석열 총장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 것을 시그널을 오히려 준 거다. 이렇게 역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느닷없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이 포스트, 즉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또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그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저는 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광화문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 지금 그 연장선에서 차기 대권을 논의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부패와 무능으로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역시 공정과 정의라는 지금 민심의 그 시대 정신 화두를 과연 누가 들고 있는지, 누가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열정과 또 그 의지가 있는지, 권력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개혁에 맞선 저항 세력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서 지금 한 발짝 멀리 앞서가고 있는 국민, 그리고 기업들, 이들이 요구하는 정치 변화를 이번에 반드시 혁신을 통해서 이뤄내야 된다. 그게 전당대회에 담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도 있고요. KDI가 UN의 그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37개 중에 35번째, 거의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치권과 공무원 집단이 대한민국 변화의 선봉에 서서 이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